이번 대선에서 대구 경북 보수층의 이탈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선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됐었습니다.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농업 관련 공약과 입장 정리했습니다. 대구시와 엑스코가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추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 영향으로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고요.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게 나타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종일 더웠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오늘은 기온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고요. 낮 기온은 22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돼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온 현상은 잦아들고 주말까지 평년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 낮 기온이 다시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전과는 다른 정치 지형의 변화 조짐이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후보 교체 사태 등으로 국민의힘에 실망을 느낀 보수 지지층의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를 대선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까지 이어가서 TK 일당 독점을 타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재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전 의원이 유세단 율동에 맞춰 춤을 추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홍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뒤 사실상 정계를 떠났던 홍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국 최저 득표율을 보인 대구 경북에서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험지인 대구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대구에 이재명이 필요하고 대구에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봄이 되어서 농부들이 밭을 갈아엎듯이 어부들이 어획량이 부족하면 태풍을 기다리듯이 한번 뒤엎는 그런 대구 경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대구가 변하고.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선대위엔 홍 전 의원 외에도 권영세 전 안동시장과 장세용 전 구미시장,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 과거 대거 경북에서 요직을 거쳤던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실망을 느낀 TK 유권자들이 이탈할 거라는 전망이 이들을 결집하게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중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보수 유권자들의 그 국힘에 대한 실망감, 회의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를 보고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대구의 변화가 유발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여세를 몰아 당장 내년 지방선거 대구 경북에서 구체적인 성과, 다시 말해 국민의힘 일당 독점을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지역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총력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 게 분명하죠.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은 홍일학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016년 김부겸 전 총리가 3번 도전 끝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10년 가까이 국회의원과 단체장 당선은 맥이 끊긴 상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뒤 총선에서 TK 지역에서 민주당 당선인을 배출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이번 대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조금이라도 더 득표하는데 지역 민주당이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공무원과 5.18 단체 회원들에게 발송돼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일이 이번 대선에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일부 교사들이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는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무단으로 임명장을 보내 사죄한다며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에 임명한다. 임명장에는 본인의 이름과 함께 김문수 후보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일부 교사들이 문자로 받은 임명장입니다. 문자에는 김문수 후보 공약을 홍보하는 누리집과 정치 후원 링크도 담겨 있습니다. 학교로 공무원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게 정치 중립의 의무를 갖다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이 당에서 이런 문자 임명장을 보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공무원은 법에 따라 정치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선거할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문자를 받은 교사들은 정당 가입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도 한 적 없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개인정보가 너무 누출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내 정보가 어디까지 털렸냐라는 그런 불안감에 사실 이 선거를 떠나서 이 정보 출처의 소스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공무원과 교사, 5.18 단체 회원들에게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문자에는 불편을 들여 사과한다며 본인이 아닐 경우 삭제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수사당국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 동의 없이 임명장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 사죄한다며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모든 당직에서 해촉할 예정이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농업 비중이 큰 경북 지역에서는 후보들의 농업 공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농업 관련 공약과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또다시 농업 분야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남은 쌀을 사야 한다는 주장과 그럴 경우 재정 부담만 커질 뿐 쌀값 지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후보별로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끔씩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곡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이재명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양곡관리법 관련 내용을 아예 공약집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농업이 주된 먹거리인 경북 북부 지역에선 대선 후보들의 농업 분야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농업을 미래 농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농업을 경시하지 않는 농협을 전략 안보 산업으로 인정하고 농업 종사자들을 공익에 기여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공익 직불금 확대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업 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햇빛 바람연금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과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농민들이 자신의 농산품을 제대로 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농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배추, 무 등 8대 노지작물과 사과, 배 등 5대 과수 품종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직거래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부서 간 소관 분야 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았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곳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상 관련 기능을 더해 1차 산업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농촌의 기본 소득이 보장되고 청년 세대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교육, 돌봄, 병원, 문화 등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 가운데 농업 관련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농업을 둘러싼 위기의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했던 엑스코 사장 내정자의 감사원 감사 적발 논란과 관련해 대구시와 엑스코가 추가 검증에 나섰습니다. 엑스코 임원 추천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지도 못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재검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대구시 의회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엑스코 임원 추천위원회는 전춘우 사장 내정자의 코트라 재직 시절 감사원 적발 사안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엑스코 임추위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엑스코는 이번 주 중 이례적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재검증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과 전 내정자에 대한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장 적격성 여부를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대구시도 전 내정자의 문제가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하는 인사청문회 개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구시는 그 이유로 엑스코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시장의 재량권에 포함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주주총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한 검증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이유 등을 꼽았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대구시의 전 내정자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대구시장이 시의회에 요청해야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련 규정 때문에 이번처럼 내정자와 관련한 문제가 뒤늦게 발생해도 시의회는 사후 검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대구시는 인사청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례를 위반하는 거고 시의회의 어떤 그런 권한을 좀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엑스코는 전임 사장들이 총선 출마와 시장 캠프 합류 같은 정치적 이유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자리를 떠난 좋지 않은 선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장 내정설까지 불거지는 등 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임추위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도 거셌습니다. 사장 선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엑스코 임원 추천위원회가 인사 검증의 치명적인 약점을 놓치란 만큼 엑스코 대주주인 대구시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선 국면을 악용해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행각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서도 대선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 원을 사기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 MBC 정인공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 지난 12일 국민의힘 홍보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객실 15개를 예약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거 캠프 운동원 30명이 2박 3일간 묵을 예정이라며 도시락 주문을 대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당은 법인카드를 써야 해서 송금을 하지 못하니 숙소에서 먼저 도시락 값을 계산해주면 나중에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겁니다.
업주는 소개받은 도시락 업체로 30명분의 도시락값 350만 원을 입금하고 세금 계산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원들은 찾아오지 않았고 도시락 업체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도시락 30인분 예약돼 있다. 7시가 좀 더 넘어서 안 오시길래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2개 다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홍보실장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현재는 발신이 차단됐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보이스피싱을 못하게 경찰이 막아놓은 겁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어 발신이 차단되었습니다. 업주가 홍보실장에게 받은 도시락 업체의 명함은 최근 강원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해 숙박업소에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전달한 명함과 같았습니다. 당정만 바꾼 채 동일한 수법으로 전국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대선 국면을 악용한 사기와 노쇼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각 정당은 사기가 의심되는 주문을 받으면 우선 해당 지역 시도당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어촌과 섬 지역의 민가 곳곳에서 마약으로 쓰이는 양귀비가 여전히 공공연하게 불법 재배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헬기를 타고 단속에 나선 결과 이 2시간 만에 9천여 주가 넘는 불법 재배 양귀비들이 적발되었습니다. 목포 MBC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대원들을 태운 헬기가 완도군 상공으로 이륙합니다. 어촌과 섬 지역에서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양귀비를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헬기에 장착된 카메라와 망원경에 민가 곳곳에 양귀비들이 포착됩니다. 헬기가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민가에서 양귀비가 포착돼 육상 단속반이 투입됐습니다. 이 민가의 밭과 화단에서 발견된 건 분홍색 꽃잎에 나도 양귀비 2,300여 주. 저희가 다 가져갈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신고 채취를 의뢰할 거예요, 국가수에.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으로 관상용 양귀비와 혼동하기 쉬운 나도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할 수 있다 보니 국내에서 재배가 금지돼 있습니다. 있더라고 길거리가. 그래서 저 시방을 몇 개를 따고 왔어요.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죠, 솔직히. 이거를 괜히 했다 싶은데 지금.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담금주나 배아리 등의 민간요법 상비양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양귀비.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양귀비 등 불법 재배 마약류는 약 5만 5천 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런 양귀비나 대마가 계속 아마 재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경찰에서는 이런 마약류 재배 또는 밀경작을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2시간 동안의 항공 단속에서 적발된 양귀비만 모두 9,180여 주에 이릅니다. 해경은 확보한 양귀비들의 마약류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한편 재배자 3명을 대상으로 고의 밀경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경상북도는 대선 공약으로 차세대 K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밸리 조성 사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건의하는 사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경북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과 구미 첨단 전자산업 폐자원 재활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구미는 지난 2023년 7월 용인 평택과 함께 정부로부터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돼 반도체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구시 공영주차장의 캠핑카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은 어제 서명 시정 질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달구시의 구체적인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에게 무단 장기주차 차량 견인 권한이 부여됐으나 달구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 특별 점검에서 80건의 장기 주차가 적발됐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모레 24일 선두 대전 하나시티즌과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대구는 상대 대전이 최근 3경기 2무 1패로 주춤한 모습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비슷하게 처진 상황이지만 순위표에서 격차가 큰 대전을 만나는 대구가 이번 경기마저 놓친다면 지금의 부진은 상당 기간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오늘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고요.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게 나타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종일 더웠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오늘은 기온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고요. 낮 기온은 22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돼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구 보통, 경북은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6도, 김천은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김천은 24도 예상됩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19도, 문경도 1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2도, 문경은 21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제 고온 현상은 잦아들고 주말까지 평년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 낮 기온이 다시 오름세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